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도 삼부토건 알아볼 건데요. 제가 계속 이 삼부토건 확실한 작전 주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.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. 최근에 공시 하나 나왔는데 유상증자 공시 나왔죠. 뭐 유상증자가 대박 호재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뭐 사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이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호재다, 악재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. 사실 이 증자라는 것 자체가 삼자 배정이라 해도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까워요. 이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.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유상증자, 자 대박 호재다, 대박 호재니까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샀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. 자, 표면적으로는 호재일 순 있어요. 250억이 회사에 생긴 거니까요. 뭐 그런데 이거 공짜로 생긴 건가요?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, 어디에 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. 오늘 영상에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삼부토건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, 자 재건 관련주다, 뭐 정치 관련주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가장 최근 나온 공시부터 봐야 하겠죠. 자, 이 공시 같은 경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써드리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삼부토건이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. 이 삼부토건 주식 775만 주, 이 775만 주를 발행을 결정했는데 3,225원에 발행을 해요. 금액으로 따지면은 250억 원. 자, 250억 원 정도고요. 이번 유상증자는 이 3자, 자 3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을 골라놓고 발행하는 거예요. 이 대상이 어딘가요? 바로 DYD예요. DYD. 이 DYD가 삼부토건 최대 주주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. 이 3자 배정 증자 목적은 재무구조, 이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죠. 여기서 현재까지 예상 유상증자 가액이 3,225원인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거예요. 자, 어찌 됐든 이 유상증자가 7월 24일에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하고 자신들이 받은 가격 이 3,225원보다 비싸게 팔려면 주가를 이 위로 유지시켜야겠죠. 어떻게든 이 호재를 띄우면서 유지시킬 거예요. 바로 이게 개인 투자자,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. 유증이 3,200원이니까 그 밑으로는 주식 안 떨어지겠지, 좋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들이요. 어차피 이거 유증 물량 이 보호예수, 자 보호예수 때문에 바로 못 팔아요. 지금 당장에 이 3,000원 위로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건 그냥 이 개인들 바람일 뿐이에요.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면 이 유상증자를 최대한 싸게 받아오면 유상증자 상장 이후에 매도 통해서 이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가 있어요.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이 주가, 자 주식을 일부러 더 누르고 떨어지게 되면 이 확정 가액 3,225원보다 더 싸게 주식 이 유상증자를 받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 DYD에게 250억을 받은 삼부토건도 이득, 그리고 이 삼부토건에게 주식을 받고 매도를 할 DYD도 이득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상증자 물량 등으로 주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매집하고 호재 띄우면서 끌어올리면 이 세력들도 이득인 거죠. 뭐 3,225원 그대로 받아와도 어차피 얘네들은 손해 안 봐요.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번에 유상증자 그냥 삼부토건 DYD 자 골수까지 다 빨아먹는 거예요. 이 삼부토건 통해서 이 돈을 최대로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있는 거예요.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3자 배정, 자 3자 배정이라고 하니까 좋아서 더 달려들죠. 애초에 3자 배정해서 250억이 들어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왜 떨어지고 있겠어요. 자, 누군가 매도를 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. 자꾸 이 3자 배정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차피 똑같은 250억인데 이 1,000원대에서 했어야지 왜 3배, 4배나 올리고 이 고점에서 3자 배정을 했겠어요. 그냥 구석구석 돈 최대한 탈탈 털어먹는 거고 이슈 만들고 거래량 만들어서 높여서 이 차익 실현하기 위한 작전들인 거예요. 작전.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?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DYD, 자 삼부토건을 인수한 DYD 같은 경우 이 시가총액 1,000억, 자 시가총액 1,000억도 안 되는 화장품 만드는 기업이에요. 화장품. 자, 그런데 이 DYD가 이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.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. 얘네 인수하고 뭐 했는지 아시나요? 이 삼부토건 인수한 지분, 자 담보 100%, 이 삼부토건의 주식 100%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. 자, 원래 같은 경우는 이 85% 정도만 맡기고 돈을 빌렸었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, 자 재건 호재 나오고 뭐 MOU 호재 나오고 주가 급등하니까 이 주식 담보도 올라갔겠죠. 가치가 올라갔을 거예요. 자, 그러한 결과
이 100% 모든 주식을 다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. 이 상상인 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. 자, 여기한테 지금 DYD가 삼부토건 인수한 거 전부 다 맡기고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뭐 그냥 위에서 돈 만드는 수단으로 뭐 삼부토건이나 이 DYD 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뭐 어디서 이용하는 건지 더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.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미 DYD 같은 경우 이 삼부토건 주식을 100%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뭐 이 상상인 증권이 삼부토건 최대 주주가 되는 거니까 뭐 상상인 증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하나요? 여기서 진짜 얘네들이 악질이면 이번에 유증 통해서 만든 돈과 주식 이용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치고 차익 실현하거나 이번에 이거 유증 받은 물량 이것도 맡길 테니까 돈 더 빌려달라 할걸요. 상상인 증권한테.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공시에 나와 있는 것들 그냥 풀어서 팩트만 이야기해드린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확실한 작전주죠. 자,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이 작전주인 만큼 주가의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어요. 일단 재료 자체가 이 삼부토건이 가진 재료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잖아요.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작전주로 타겟된 거일 거예요. 당연히 이 작전주면 주가가 오르겠죠. 지금까지도 올랐고 더 오르겠죠. 이게 주가가 올라야지 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세력들 이길 수가 있나요? 물론 이 주식이 계속 오를 수는 있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그 오르는 주식 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냐는 거예요. 제가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이 삼부토건이라는 주식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라고 하니까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면 다시 오를까봐 못 팔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기도 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랑 더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놓은 자료 이 삼부토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3부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이 삼부토건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고 도움 되실 거예요. 나는 이런 자료들 필요 없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만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 삼부토건 평단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만 남겨주시고요. 뭐 나는 자료도 필요 없고 이 타점도 잡아줄 필요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내용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,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.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.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.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.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.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.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,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,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,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,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.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
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3부 토건. 자,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대장주로 올라간 게 와 진짜 말이 안 되네.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수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.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최근에 이 3부 토건, 자 별다른 이슈 없이 이 3부 토건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. 상한가 뉴스 없이 갔어요. 그냥 올랐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. 세력이겠죠, 세력. 이 주가를 왜 올리겠어요? 비싸게 팔려고 올리는 거예요. 이 세력들이 이미 밑바닥에서 물량 받아먹고 이 차익 실현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. 이 뉴스 없는 상한가, 이 작전의 막바지로 들어섰다는 거죠. 작전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 3부 토건만 봐도 과거에 작전이 있었을 때 이때 무려 자 16배나 올랐어요. 16배 1600% 올랐었죠. 그 끝이 어떤가요? 상승한 거 다 반납했죠. 뭐 어찌됐든 간에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자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오르죠.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웃겨요.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이 3부, 자 3부 토건을 떠올리신 분들 있으신가요? 제가 3부 토건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3부 토건 같은 경우 도급순위 70이에요. 72. 시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 아니라는 뜻인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참여한대요. 뭐 그렇다고 이 3부 토건이 해외에서 매출을 내던 기업이냐, 해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? 없어요. 이 3부 토건 매출의 90%, 자 매출의 90% 이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, 해외 같은 경우는 1%, 뭐 1%가 아니라 1%의 매출도 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? 누군가 밀어준 거죠. 자 과거에도 이 3부 토건이 정치인 관련주로 엮였던 적이 있어요. 바로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었죠. 이 3부 토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바로 이계현 씨가 들어왔을 때인데, 이 3부 토건의 전 대표인 이계현 씨는 사실 3부 토건 전에 이 사만 기업의 전 대표이기도 했어요. 자 이때도 미심쩍던 부분이 많았죠. 이 사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실 기업으로 유명했어요. 뭐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했죠. 1년에 뭐 2,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었었는데, 이 이계현 씨가 사만 기업에 들어간 지 한 분기 만에 이 3천억 원의 수주를 가져와요. 엄청난 거죠. 1년에 2,600억 내는 이제 회사가 한 분기 만에 3천억을 가져온 게 엄청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?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관계가 있겠죠. 자 그리고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첫 불가리아 순방 때 이 동양물산, 현 TYM이죠. 자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대표와 이제 동행을 했어요. 이낙연 전 총리가. 그 다음에 이 동양물산의 김희용 대표는 이 3부 토건, 자 3부 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와 절친한 관계예요.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해외 순방을 갈 때 이 TIM의 김희용 대표와 동행을 했었고, 자 3부 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은 절친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. 김희용 씨와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낙연 씨의 친동생인 이계현 씨가 3부 토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겠죠.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자 이때 1600% 올랐을 때, 자 1600% 올랐을 때 바로 이낙연 관련주로 올랐을 때가 이때죠. 자 이렇게 3부 토건이 국내 정치계와 연관이 깊은 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. 자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검사 시절부터 이 3부 토건의 전 회장 이 3부 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와 연관 관계가 있는 건 모를 수가 없고요. 이 3부 토건의 횡령 배임건이 과거에 터졌을 때 무사히 넘어간 것도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사 시절로 있을 때죠.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건도 우리나라 정부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이 3부 토건 DYD 돈을 왜 만들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겠죠. 자 지금 주식시장은 이 정보력 싸움이에요. 아는 게 힘이라고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죠.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,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재건 관련주다, 뭐 정치 관련주다, 그래서 더 오를 거다, 이렇게 근본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지금 당장에야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.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,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 3부 토건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뭐 뉴스 나온 것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서 팔겠죠.
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으려고 누른 거였다. 이런 거 어떻게 미리 알 거예요? 그러면 반대로 주가를 누르는 줄 알고 자 추가 매수 물타기 했는데 진짜로 그대로 쭉 떨어져 버려요. 알고 보니 악재가 있었던 거죠. 그런 건 어떻게 미리 알 거예요? 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이 정보 없이는 매매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. 특히나 이런 삼부토건 같은 작전주일수록 더 심하죠. 자 현재 이 삼부토건이 재건사업 이 재건사업 하겠다고 발표한 거, 자 MOU 발표한 거 진행 안 해도 거래소 제재나 법적 문제 없는 거 아시나요? 뭐 이런 겁주는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이 삼부토건이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던 게 자 뒤에서 도움을 주던 뒷배가 있었던 거고 아직 예정되어 있는 MOU 자 이 재건 협업들이 몇 개 더 남아 있다. 주가가 무조건 어느 가격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이런 거 알고 있으시면 조정이 들어도 안 파실 거잖아요.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대충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런 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 알아야 하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에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3부 자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린다는 거예요.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하시라는 거죠.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나는 그런 정보도 필요 없고 뭐 그냥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런 타점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를 평단가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에 따른 이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. 자 계속해서 이 삼부토건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. 바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인 코노토프시 그리고 이 이르핀시 두 지역의 MOU를 체결해서 재건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자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이 120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자 그 과정에서 자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삼부토건도 뭐 MOU들 체결하면서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. 이 재건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업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도시 뭐 인구 8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 이 코노토프시 그리고 이르핀시 이 두 소도시에 참여하는 거고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. 자 이 1200조 원의 수혜를 받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 MOU라는 게 업무 확약이 아니에요. 그냥 약속. 이 MOU라는 게 약속을 한 거예요. 이거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 없고 거래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MOU 체결, 자 MOU라는 걸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 해당 기업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재료로 많이 쓰여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이 유상증자 그리고 이 대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삼부토건이 건실한 건설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로 주가는 상승할 거다. 이런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. 자 그리고 이 삼부토건 사실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으려면 일단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.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하죠. 뭐 재건 중에 다시 폭격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. 군인들이 눈이 계속 오는데도 제설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.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정리해서 봐도 이 삼부토건 확실한 작전주인 걸 알 수가 있죠.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여드렸어요. 이 1600% 상승했던 거 다 반납했었죠. 지금도 이런 큰 상승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.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 매매 타점 잡아드린다는 거예요.